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으로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야당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모셔서 자세한 정가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오늘까지 누구 얼마나 등록했을까요? 지금 중앙선관위에 총 7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이낙연, 정세균, 윤석열 3분이 지금 등록을 완료한 상태고요. 나머지 여야 후보들이 출마 선언과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대선 4개월 전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 예비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보가 6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사실 궁금한 게 득표율, 순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공개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선관위에서 득표율 공개를 금지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이런 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당내에서 점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거세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관심이 이낙연 후보가 과연 이재명 1위를 달렸던 이재명 후보를 어느 정도로 추격했느냐, 그리고 3위 후보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인데 혹시 전해진 바가 있나요?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6월 20일자 적합도조사, 민주당 적합도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24.5%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7월 7일자에는 13.0%포인트로 줄어들었고요. 오늘 발표된 윈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의 격차가 드디어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고, 윤석열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2.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박빙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을 긋긴 하던데 호남 출신의 두 후보,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연대하거나 단일화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선 관심이잖아요. 결국 관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변동하느냐, 이겠죠? 네, 일단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단일화의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다만 결선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 단일화에 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대세론을 견제하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호남 후보로 표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도 호남 후보 단일화론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통일부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선거 전략의 하나로 봐야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그리고 국가 주도성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라든지 공무원 피살 사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대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본인의 엑스파일, 그리고 장모의 법정 구속, 그리고 부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 쏟아져 나왔는데 지지율에서 크게 하락한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 네. 신상의 문제에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여당이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하락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크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거티브가 결국은 민심, 즉 정권 심판 여론이 좀 더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입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 신상, 네거티브 검증보다는 국정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보다 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끌어내는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항마로 얘기되는 분, 최재형 전 원장, 감사원장.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당 아니면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이 얘기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네, 우선 정통 보수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혀 어색하지는 않고요.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성은 저는 크게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중도라든지 제3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최재형 후보는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빨리 입당해서 본인의 영역들, 정치적 세력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 그리고 호남 여론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국민의힘 입당과 혹은 입당하지 않더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